이번 영상은 Rate of Return Analysis, ROR Analysis, 수익률 분석의 개념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Incremental ROR Analysis, Incremental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어떠한 현금 흐름이 주어졌을 때 Rate of Return을 계산하는 것은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소개하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흐름이 딱 하나 주어진 경우에는 그 현금 흐름의 내부 수익률을 구하고 그게 곧 그 현금 흐름의 ROR이 되고 ROR을 어떠한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 기준을 보통 MARR, Minimal Acceptable Rate of Return 또는 Required Rate of Return, 그래서 요구되는 수익률이 있으면은 그 요구되는 수익률보다 이 현금 흐름의 ROR이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요구 수익률보다 이 현금 흐름의 수익률이 더 크면은 경제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현금 흐름의 ROR을 비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예시처럼 현금 흐름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ROR을, 각각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내부 수익률을 비교해서 어느 현금 흐름의 ROR이 더 크다,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이 더 선호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온 예시처럼 두 현금 흐름의 0시점에 투자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ROR이 더 큰 게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이상의 현금 흐름이 주어진 경우에 단순히 각각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 내부 수익률을 비교해서 어떤 현금 흐름이 더 선호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예시에 보여진 것처럼 첫 번째 현금 흐름은 0시점에 100을 투자하고 두 번째 현금 흐름은 0시점에 90을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ROR이 더 큰 현금 흐름이 더 선호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ROR은 수익률은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했다, 이거는 나타내주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차이는 첫 번째 현금 흐름이 0시점에 10을 더 투자하게 되고 1년 뒤에 20의 수익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두 현금 흐름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첫 번째 현금 흐름의 ROR이 더 큰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더 경제성이 있다, 경제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현금 흐름은 0시점에 90만 투자하게 되는데 첫 번째 현금 흐름과 동일하게 100을 투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은 추가적인 10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추가 10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1000%가 발생하는 어떠한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두 번째 현금 흐름이 더 선호되겠죠. 다만 이 10을 딱히 투자할 데가 없어서 수익률이 0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량을 수익률이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각 현금 흐름의 ROR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어느 게 더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ROR을 가지고 이 경우에 두 현금 흐름을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그걸 살펴보면은 한 가지 가정을 보통 추가하게 됩니다. 그 가정은 뭐냐 하면은 이 extra cash, extra investment은 수익률이 MARR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MARR이 요구 수익률, 최소로 요구되는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현금 흐름에서 투자하지 않은 그 10은 수익률이 적어도 MARR은 발생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냥 수익률은 MARR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 100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첫 번째 현금 흐름도 100을 투자했고 두 번째 현금 흐름도 100을 투자한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두 현금 흐름 중에
무엇이 선호되는지, 무엇이 더 경제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금을 맞춰주는 것을 가정하고 하나의 현금 흐름에서 보여지는 투자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MARR이다. 이런 가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두 현금 흐름의 ROR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현금 흐름과 두 번째 현금 흐름 둘 다 100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하고 총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두 번째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그 초과 10은 수익률이 MARR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 100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계산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전체 100에 대한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인크리멘털 분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크리멘털 ROR 분석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크리멘털 ROR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를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의 ROR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의 ROR을 MARR과 비교해서 어느 현금 흐름이 더 경제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인크리멘털 ROR 분석을 진행할 때 비교를 하는 현금 흐름은 각각 ROR이 MARR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금 흐름이 내부 수익률이 ROR이 MARR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은 빼고 남은 대안들만 인크리멘털 분석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크리멘털 분석은 현금 흐름 두 개씩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를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금 흐름 두 개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를 구하는 방식은 결국 하나의 현금 흐름에서 다른 현금 흐름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차이를 구하냐 하면은 차이로 나온 현금 흐름에 0시점에 금액이 음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0시점에 투자를 하는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그렇게 두 현금 흐름의 차이를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두 개의 현금 흐름을 보면은 A는 0시점의 투자 금액이 90이고 B는 0시점의 투자 금액이 100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더 큰 B에서 A를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0시점에 투자 금액이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시점에 투자를 하는 현금 흐름이 만들기 위해서 B 빼기 A 현금 흐름을 구하게 되고 그게 곧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가 됩니다. 계산하면 이와 같이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 B 빼기 A가 계산이 됩니다. 0시점에 10을 투자해서 1년 뒤에 20이 발생하는 이런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이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의 ROR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B 빼기 A를 한 경우에는 B 빼기 A 현금 흐름의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예시라서 0시점에 10을 투자하고 1년 뒤에 20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연복리를 가정하는 경우에 그냥 수익률이 연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의 ROR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100%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크리멘털 ROR을 MARR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크리멘털 ROR이 MARR보다 더 큰 경우에는 초기 투자 금액이 더 컸던 B 대안을 B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크리멘털 ROR이 MARR보다 작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이 적었던 현금 흐름 A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크리멘털 ROR이 MARR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현금 흐름 A와 B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동일한 가치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보인 예시에서는 인크리멘털 ROR이 100%였는데 MARR이 100%보다 작게 설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안 B, 현금 흐름 B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각 단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각 단계를 왜 진행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0번째 단계까지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진행해야 되는 것은 각 현금 흐름의 ROR이 각각 MARR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MARR보다 수익률이 더 큰 현금 흐름만 고려해서 인크리멘털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떠한 대안이 선택이 되더라도 현금 흐름의 수익률은 MARR보다 크다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합니다. 현금 흐름의 수익률이 MARR보다 작으면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현금 흐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0번째 단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단계는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를 구하는 겁니다. 이건 앞서 얘기한 듯이 0시점에 초기 투자금이 더 큰 현금 흐름에서 초기 투자금이 더 작은 현금 흐름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빼는 이유는 현금 흐름이 이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가 초기에 투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현금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더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뺐다라고 해서 항상 이제 뒷부분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투자금이 있는 현금 흐름이어야지 의미 있는 ROR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이 더 큰 대안에서 작은 금액을 빼줌으로써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를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의 ROR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더 큰 현금 흐름이 B이고 작은 현금 흐름이 A라고 하는 경우에는 B 빼기 A 현금 흐름의 ROR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하는 가정은 뭐냐 하면은 초기 투자 금액이 더 적은 현금 흐름 A는 디폴트로 우리가 한다고 가정을 하고 B 빼기 A 현금 흐름을 추가로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B 빼기 A 현금 흐름의 ROR이 무엇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는 MARR과 비교를 해서 B 빼기 A 현금 흐름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A를 선택하고 추가로 B 빼기 A를 선택할 건지 그거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인크리멘털 캐시플로우의 ROR을 MARR과 비교하는 겁니다. MARR과 비교를 하는 이유는 MARR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MARR보다 수익률이 낮은 현금 흐름은 견제성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MARR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초기 투자 금액이 작은 A는 디폴트로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B 빼기 A도 추가로 선택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크리멘털 ROR이 MARR보다 작거나 큰 두 가지 경우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작은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B 빼기 A 현금 흐름의 ROR이 MARR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지금 윗부분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 그럼 B 빼기 A 현금 흐름의 MARR이 작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B 빼기 A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디폴트로 우리는 A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하는 게 더 선호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아랫부분에 주황색으로 나타냈는데 만약에 인크리멘털 ROR이 MARR보다 더 큰 경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B 빼기 A 현금 흐름이 선호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B 빼기 A 현금 흐름을 선택하게 되고 A는 디폴트로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A에서 B 빼기 A까지 추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현금 흐름 B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와 B 중에 현금 흐름 B가 더 선호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크리멘털 ROR이 MARR과 동일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A와 B 둘 다 경제성이 동일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현금 흐름 두 개가 있는데 초기 투자 금액이 더 큰 현금 흐름을 B, 작은 현금 흐름을 A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디폴트로 A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B 빼기 A 현금 흐름도 선택하는 게 좋을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B 빼기 A 인크리멘털 ROR을 계산을 했는데 그 ROR이 MARR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B 빼기 A 현금 흐름이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A는 디폴트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초과 투자금이 10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그 10은 그냥 MARR이 발생하는 게 더 선호되는 거죠. 그래서 인크리멘털 ROR이 MARR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 1번 케이스처럼 그냥 A를 선택하는 게 더 선호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인크리멘털 ROR이 MARR보다 더 큰 경우에는 90을 투자하고 10이 남은 경우에 MARR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B 빼기 A 현금 흐름을 통해서 더 큰 수익률을 발생하는 게 선호되기 때문에 그때는 A도 실행하고 B 빼기 A도 실행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를 실행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케이스 2와 같이 B의 현금 흐름을 선택하는 게 더 선호됩니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인크리멘털 ROR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